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또 상승 마감했죠. 지난주 금요일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이유는 똑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메리 데일리가 언급했던 거. 11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12월에는 빅스텝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 조절 가능성. 그러니까 이번 FMC에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것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왔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0.75% 금리 인상 확률을 99%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울트라 스텝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참 미국이 금리를 너무 천천히 움직이네요. 근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 미국 시장이 인플레이션 인정을 하고도 금리 인상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잡히지가 잘 않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았는데 금리를 조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큰 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너무 금리 인상을 늦춰서 인플레이션이 커졌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데 금리를 조절을 한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더 안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금리가 계속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겠다. 시간이 지나면 반영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지만 너무 뒤쳐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고물가가 된 상태에서 저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게 그리고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좀 봅니다. 다만 어차피 내년도는 올해처럼 공격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예전부터 예상이 돼 있었어요. 올해 금리를 4.4% 올리고 내년 1분기까지 4.75를 예상했던 거 미국 시장이 처음부터 예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리는 저는 올린다고 봐요. 올린다고 보지만 지금처럼 과하게는 안 올릴 거다. 그러나 꾸준히 6번 FOMC를 유지할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조절에 대한 것은 원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메리 데일리의 발언은 매우 원론적인 거다. 그런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시장은 원체 재료가 없으니까 이거에 환호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11월 2일 날 있는 FMC 회의에서 12월의 금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발언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나 지금 이달이 벌써 25일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유가가 지난달보다도요 한 8불 정도 위에 있어요. 평단가가. 그러면 거의 한 7, 8% 거의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비자 물가시장에 반영이 되고 근원 CPI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에 정말 빅스텝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 근원 CPI가 커진 상태에서 CPI는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유가가 잡혔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그 당시에 유가가 잡혔을 때 주요 포인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축유를 방출한 거였어요. 그 비축유를 방출해서 유가를 끌어내려서 지금 그나마 8.2까지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오펙 플러스하고 러시아가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시행합니다. 그게 하루 200만 배럴이에요. 그 감산에 의해서 유가가 내려오는 걸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1,500만 배럴을 감산했죠. 비축유 방출했죠. 비축유 방출해봐야 하루에 200만 배럴씩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가는 또 올라갈 거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그 대형 은행사들, 그렇죠? 증권사들,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요 내년도 100불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년도 100불로 올라가면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은 상태예요. 인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너무 연준이 간과하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상황, 그 방어가 정말 추세적 방어가 아니라 11월 8일인가요? 있어 중간 선거를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지수는 지난번에 그 연준의 닐 카시카리라는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6월부터 8월까지 상승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오해로 비롯돼서 올랐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지금 지수가 6월이에요. 여기서 메리델리의 발언은 연준의 의견과 굉장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를 보시면 다우는 1.3% 상승했고 나스닥은 0.8% 상승을 했네요. 차트를 보면 다우는 일단 60일선 관통 시도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지금 뭐 지난번 여기 평균가로 왔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어저께 오늘 장마감할 때 0.5% 정도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0.3%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유가를 좀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유가를 좀 보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안 빠졌죠. 84불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오늘 장중 한때 얼마가요? 맞죠? 82불까지 했죠. 84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 저점이 81불이었고 고점이 이게 93불이니까 그냥 87불로 되는 거죠. 근데 저점이었던 게 하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83불 이상이니까 저점을 83불로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건 94불.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88불 정도 됩니다. 평당가가. 근데 지난달에는 고점이 요겁니다. 얼마였냐면 90불. 저점이 75불입니다. 그러면 그 5불을 줘도요. 82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6불에서 7불이 더 오른 거죠. 6불, 7불. 만약에 나머지 기간 좀 더 올라 버리면요. 한 8, 9불까지 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2에 7, 8%에서 10%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거의 9% 정도의 CPI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 유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긴 내려 비추고 방추로 내려오긴 내렸지만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역외환율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는 것보다는 역외환율이 생각지 않게 올랐어요. 이게 역외환율이거든요. 역외환율이 144.65로 끝났는데 장중한테 146이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종가로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고점을. 종가로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외환율이죠. 그러니까 본환율로 보면은 이거거든요. 종가 최고가가 1442불이 최상입니다. 엔화로 계산합니다. 1442불이었는데 1442원이었는데 1불당 종가상으로 그걸 돌파를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 오늘 또 우리가 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콩과 중국이 급락을 했어요. 아시겠죠? 시진핑이 사면임을 하는 상황이 됐고 이게 미국과의 갈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었죠.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홍콩 중국이 또 하락하면 우리나라 시장하고 아시아 시장은 어제 홍콩과 중국 영향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10시 반 이후에 홍콩과 중국의 어떤 방향성을 좀 봐야겠죠. 차트로 보면은 사실 이게 홍콩 H 지수인데요. 홍콩 H로 보면 안 되고 홍콩으로 보시면 홍콩 차트로 보시면 지금 완전히 이탈해 버렸죠. 완전히 이탈해 버린 상황. 그렇죠? 그 다음에 상해도 보시면은 상해는 안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상해로 보면은 요거죠. 네, 상해도 지금 이탈해 내려가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차트가 거의 비슷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또 아시아 시장은 미국 장 초반 영향을 받고 중반에 중국장을 좀 보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삼성전자 외국계 기관이 매수가 어저께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00593 삼성전자 보시면 어저께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수급 보면 이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여기 샀어요. 네, 외국인 기관이 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이끌어갈지 봐야 되겠죠. 지금 요 차트가 딱 다우하고 차트 같은 거 아시죠? 다우 차트하고 지금 똑같이 60일선에 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맞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매도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외국인이. 이 정도 사가지고 이걸 다 막을 수가 없어요. 평당가 해봐야 맞출 수 있려나요? 근데 진짜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오늘 또 이 삼성전자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